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조금 늦었긴 하지만, 자, 이렇게, 그러면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고요. 제 생각에는 데일리 필로소피가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읽을 건지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왜냐면 지금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네, 제가 어디든 좋은 삶이 있다. 그와 같은 순간이라면 자네는 여행하는 것이 아니네. 단지 이곳저곳 을 방황하고 있는 것일 뿐. 완벽을 기대하지 말라. 여전히 침묵은 금이다. 침묵이야말로 삶의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침묵하는 것이. 최근 정말 멍청이 같은 말을 한 적이 언제인가 떠올려보자.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단지 똑똑해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었을 뿐이다. 혹은 그 집단의 일원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작가 로버트 그린은 말했다. 로버트 그린. 말이 많을수록 어리석은 말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커진다. 여기에 한마디를 더 보태면 이렇다. 말이 많을수록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고 상대의 반응을 무시하게 되며 훗날 고통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경청하는 능력은 보기 드문 미덕이다. 말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드물다. 오랜 속담이 말한 것처럼 여전히 침묵은 금이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한번 침묵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역경과 강인함, 왜 기분이 상했는가, 왜 불평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이유다. 우리는 참고 견디도록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이유다. 우리는 참고 견디도록 태어났기 때문이다. 삶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역경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던 선조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유전자와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기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선조들은 그야말로 적자 생존의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벌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아주 조금씩 만들고 키워나갔습니다. 역경이 없었다면 강인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조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키워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난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사실을 되새깁시다. 소유할 수 없는 것, 빼앗길 수 있는 것, 혹은 강제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네. 우리 힘으로 차단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지.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라고 싸우고 긁어모으지만 이렇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불안정한 것들입니다. 지위, 건강, 재산,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운명, 불운 혹은 죽음 같은 것도 느닷없이 찾아와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조차 오래 가질 수 없지만. 영원한 쾌락, 첫인상에 머물러라. 첫인상이 전달해주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가 당신을 험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너에게 전해진 것은 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이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병에 걸렸을 뿐 생명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인상 안에 머무르십시오. 머릿속에 어떤 것도 붙이지 말고 이것이야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언뜻 보기에 아우렐리우스의 말은 우리가 배웠던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고는 때때로 부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철학자들이 소유하라고 한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대담하게 멈춰서서 표면에만 머물러라. 평범한 시선으로 객관적인 형태를 관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표면적이라고 했고 니체는 깊이에서 벗어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은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용주의의 일종입니다. 최초로 주어진 인상, 그 너머에는 진실이 아닌 다른 것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 나를 지키는 법. 자네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내 몸을 가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나의 스승, 스티브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계 챔피언의 문턱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투옥되었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수강 규칙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라며 재수, 복과 갱생 프로그램을 거부했습니다. 감 규칙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그리고 감옥 안에서 법을 공부하며 무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스로 고명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여경이라도 우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지언정 내면의 성취까지 침범하지는 못합니다. 제논의 스승인 시틸포는 이 내면의 성체가 외적 표현에 의해 파괴될 수 없으며 단지 굴복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일 수 있습니다. 오직 행동으로 말하라. 플라톤, 제논, 크리시스포, 포시도니우스 그리고 이들과 마찬가지로 훌륭했던 스토아 철학가들이 한 말이 많이 남아있네. 어떤 철학가가 한 말이 그의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방법을 말해주겠네. 그가 설교한 내용을 실행했는가로 그것을 알 수 있지. 스토아 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흔히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비슷한 말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의 초기 저작은 여러 스토아 철학자나 다른 이들의 말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강단에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요즘은 놓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중복과 인용이 많은 것은 당시의 철학자들이 현대의 의미의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탓도이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말보다 행동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들의 말을 기꺼이 배우고 개인적 취향대로 인용합니다. 그들은 죽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수정하고 편집해서 실제 응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말하고 쓴 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는가, 그것을 실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유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러니 행동으로 말하도록 하십시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 처리해야 할 일과 느긋하게 처리해야 할 일의 구분도 이성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것은 합리적 이성이 자신의 본성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는가? 후회할 방식으로 행동하고 나서 걱정에 사로잡힌 적은 몇 번이나 있는가? 질투와 혼란, 탐욕으로 이끄는 길로 접어든 적은 또 얼마나 되는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약간의 노력으로 예방하는 것이 훗날 많은 수고를 들여 치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즉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문제될 일을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이미 이성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성을 무시하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기 바쁩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게 처리할 일과 느긋하게 처리할 일의 구분도 이성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약간의 노력으로 예방하는 것. 질투와 혼란, 탐욕으로 이끄는 길로 접어든 적은 또 얼마나 되는가? 약간의 노력으로 예방하는 것이 훗날 많은 수고를 들여 치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즉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 애초에 문제될 일을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약간의 노력으로 예방하는 것이 훗날 많은 수고를 들여 치료하는 것보다 낫다. 즉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문제될 일을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이미 이성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성을 무시하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기 바쁩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과 느긋하게 처리해야 할 일의 구분도 이성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 느긋하게 처리해야 할 일.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맞아요. 삶의 무기로서의 철학.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의 종합이다. 이는 몇 가지 말로서 빠르게 가르칠 수 있다네. 덕이 유일한 선이라네. 덕이 없다면 선도 없지. 덕은 우리 안에 고귀한 곳에 거주하는데 그것을 이성이라고 부른다네. 덕이란 무엇일까? 진실과 변함없는 판단력이지. 이것으로부터 모든 정신적 작용이 일어나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충동을 맑고 깨끗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믿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관적인 사람은 편안하고 정직합니다. 급할 때에는 우리를 위해 그곳에 있어줍니다. 사람들이 시어도 루즈벨트를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때 용감했기 때문도 한때 강인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인생 전반에 걸쳐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의 종합입니다. 정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 행동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매 순간 현명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글이네요. 그쵸? 네, 오늘 지금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아이리님 수고했어요.